사려 깊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깨닫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허구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진실이다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 구성원들 개인의 사사로운 이윤 추구가 사회 전체의 균등한 부의 증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론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의 양극화와 여러 폐단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론은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신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사려 깊은 손길이죠. 우리는 그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 성경적 기준으로 생각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율법을 통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이 보아스와 조우하게 된 뒤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인 은혜를 베푸는지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다고 저번 주에 말한 것을 보았죠. 보아스는 룻이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과 효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도 룻 못지않게 신앙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이방인, 고아, 나그네,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율법의 선대를 실천하는 것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그려주죠. 룻이 눈치를 보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베푼 환대의 식탁에 황홀해하며 맛있게 먹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 즉 그 밭의 지기이자 그 집안의 어른이 자신의 남자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듣지 못하게 몰래. 룻이 저렇게 힘들게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는데 너네 내가 경고하는데 룻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희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너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해놓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이 이삭을 줄 때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사실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율법에서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까지 허용함으로써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대의 정신을 스스로 더 진취적으로 해석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이것만 보아도 보아스가 얼마나 예수님 같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들은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나오미의 이 말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1장 끝에서는 내가 이토록 괴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미의 모습은 하나님 신앙을 완연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를 통해 선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룻이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곡식, 보리들과 함께 말이죠. 20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반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맡아야 할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가알이고요. 영어로는 Guardian Redeemer입니다. 가디언은 우리가 알듯이 수호자이죠. Redeemer는 속량자라는 뜻입니다. Redeem의 속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은 물에서 건지다, 즉 구원이랑 동의어입니다. 가알이란 말도 속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속량자라고요? 보아스가 속량자라고요. 이 표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캐릭터인 것이죠. 21절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룻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지반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과부를 보호하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독특한 율법에 대해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여인이 사고로 남편을 잃어서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고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는 독특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 리 없는 룻은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의 남자 종들에게 소망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을 기대하며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 일꾼들이 아니라 보아스가 바로 룻과 결혼할 적임자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급진적인 율법에
사랑의 정신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독특한 율법 제도를 통해 사랑을 베푸셨던 모습을 오늘 확인합니다. 저희가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법제화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실력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이 안타까운 전쟁의 상황이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 나그네, 선민 구분 없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 벙커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평등한 공동체가 점점 더 성숙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러한 은혜로 바뀌어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브라운 워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입니다. 4분 30초부터 펼쳐지는 희년의 기쁜 소식이 정말 백미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코스모스